여러분들은 여유가 될 때마다 어떤 유튜브 채널들을 즐겨보시나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주나 천문학 채널들을 시청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기원은 무엇이며 저 먼 우주의 공간들에는 어떤 불가사의한 천체들이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밤에 이성 친구와 술을 마시며 야릇한 감정에 빠져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들은 광활한 우주의 신비를 접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무아지경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주는 동서를 막론하고 고래로부터 두 개의 우주로 나뉘어 왔습니다. 하나는 바로 방금 살펴본 대우주입니다. 흔히 천문학과 물리학으로 대변되는 대우주학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 같은 고금의 천재학자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거쳐 마침내 눈부신 현대의 천문학 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우주와 더불어 우주의 세계를 양분하는 또 하나의 우주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대우주에 대비될 수 있는 인간의 마음 소우주입니다. 소우주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의 한 부분이면서 마치 그것이 한 덩어리에 우주와도 같은 상을 나타내는 것. 그런데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현대에는 모든 학문의 중심이 과학이라 할 수 있고 그 과학의 중심에는 누가 뭐라 해도 물리학과 천문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에는 인간의 정신인 소우주가 모든 학문의 중심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제자백가로 대변되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학자들이 인간의 정신과 본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집중 연구했습니다. 서양에서도 지중해 세계를 대표하는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제자백가에 버금가는 인간학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러한 소우주학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어 왔을까요? 또 현대에는 어떤 학문들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소우주학의 주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서양에서는 단연 심리학이 현대 인간학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란 생물체,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심리나 성격, 행동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과거에는 주로 철학의 한 분야로서 형이상학의 범주에 포함됐었습니다. 반면 현대 심리학은 경험과학에 기반을 둔 실험과학이나 뇌과학, 뇌의학으로서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심리학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을의 장구한 역사를 지녔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현대 서양 심리학의 역사는 불과 150년 전 빌헬름 막시밀리안 분트가 라이프치 대학 교수 재직 시절 사용했던 한 실험실에서 태동한 것으로 봅니다. 서양 심리학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푼트 이전의 심리학은 대개 철학의 한 분야로서 주로 비과학적인 방법이나 사유에 의존했던 반면 푼트의 실험실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분석하는 데 최초로 객관화된 수치와 통계를 활용하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약 20년 뒤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오스트리아의 한 천재 심리학자가 혜성처럼 등장해 인간의 정신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세 개의 지역과 이드, 자아, 초자아라는 세 개의 구조로 3분하는 두 개의 정신 3분법을 창안해냈습니다. 마침내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소우주학에도 천지개벽과 같은 대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의 말을 빌리자면 바야흐로 20세기 전 세계사를 뒤흔드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소우주학과 관련해 수천 년 전부터 일관되게 연구되어 온 한 학문이 있으니 바로 여전히 동양 심리학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주팔자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주팔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살면서 한 번쯤은 사주를 봐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주라 하면 그저 미신이나 재미로 보는 역술의 한 종류로만 폄훼하지만 이러한 선입견과 달리 사실 사주는 인간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다양한 기의 분석을 통해 그 사람의 선천적인 성격과 심리를 추론하는 동양 심리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기들이 순환하며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각종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들의 생성 및 분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그 사람의 선천적인 성격과 심리는 물론 그 성격과 심리가 형성하는 그 사람의 운명의 틀까지 좌지우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양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성격과 심리는 우리 몸속에 분비되고 있는 다양한 호르몬들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주학에서는 그 호르몬들의 근원을 기 혹은 이기라는 다소 형이상학적인 용어로 부르다 보니 사주 스스로가 과학과는 거리가 먼 미신이나 신비주의 정도의 인상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호르몬뿐만 아니라 사주에는 현대 서양 심리학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과 자아, 이드, 초자아, 나아가 분석 심리학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자기의 개념도 존재합니다. 다만 기나 이기처럼 사주학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천간, 지지, 지장간, 일간, 사용신, 사길신, 원령 같은 다소 형이상학적이고 신비적인 용어들로 부르다 보니 수천년 역사를 지닌 동양 심리학임에도 사주 스스로가 과학과는 거리가 먼 역학이나 민간 신앙 정도의 이미지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학의 근본 뜻은 주역의 궤를 해석하여 음양 변화의 원리와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양의 이치가 사상적 기반의 한 거대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주는 분명 역학의 개념에도 포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우주의 탐사선을 쏘아올리고 각계의 인공지능까지 등장하고 있는 21세기입니다.
따라서 사주도 이제는 캐캐묵은 신비주의의 털을 벗어던지고 당당히 그 본연의 실체인 동양 심리학으로서의 본 모습을 과감하게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서양 심리학과 동양 심리학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두루 분석해 두 학문을 하나의 사상으로 융화시키고자 합니다.天文과학을 대표하는 서양 심리학과 자연과학을 대표하는 동양 심리학을 아우르는 진정한 21세기 심리학의 세계로 떠나보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무궁무진한 소우주로의 여행을 떠나볼까요?